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이혼하고 인생이 180도 달라진 아이셋 엄마입니다. 저는 그리 넉넉하진 않았지만 화목한 집안에서 태어나 별 탈 없이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명문대까지는 아니었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어요. 다니고 싶었던 회사에 입사하는 등 저의 결혼 전 삶은 꽤나 만족스러운 생활이었어요. 그러던 제가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게 되고 억울한 일까지 당하게 되면서 끝까지 제 편일 거라고 믿었던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본 순간 저의 결혼은 어쩌면 제 인생에서 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그런 것이 되어버렸죠.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다니던 회사 선배의 소개였어요. 평소 회사에서 사람 좋기로 유명한 선배였는데 자기와 절친한 친구라며 어느 날 저에게 남편을 소개했어요. 별 생각 없이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저는 첫눈에 남편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죠. 영업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말도 잘하고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는데 대접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남편과 더 만나보기로 했고 저는 좀 덩벙거리는 스타일인데 성격도 그렇고 하는 일이 그래서인지 남편은 꼼꼼하고 세심해서 어떤 날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챙겨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선 제 남편 칭찬을 많이 했고 친구들은 야, 저만한 사람이 요즘 어딨냐. 그러지 말고 잘해봐. 원래 결혼은 서로 정반대인 사람끼리 해야 잘 산대. 라며 저에게 남편과 결혼을 하라고 부추기기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될 인연이었는지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한 지 2년이 지났고 남편은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남편의 나이가 저보다 6살 많아 그런지 남편도 그렇고 남편의 홀어머니가 결혼을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선뜻 저는 결정하지 못했는데 그게 2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평생 함께할 사람을 결정하기엔 다소 좀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망설였는데 남편을 본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곧 30이고 남편이 저보다는 훨씬 어른스러워 믿음이 간다고 하셨고 제가 남편 집에 가벼운 마음으로 인사를 갔을 때도 홀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다고 해서 사실 걱정을 했는데 걱정한 것과 달리 어머니는 성격이 시원시원하셨고 여동생도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때부터는 저도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고 결혼 준비에 들어갔죠. 저희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래저래 많이도 부딪혔어요. 저와 남편이 성향이 완전히 다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당신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며 힘든 결혼 준비 시간을 보냈고 특히 신혼집 문제로는 정말 많이 부딪혔는데요. 저는 가진 돈 안에서 무리하지 말고 월세나 전세를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매매는 못하더라도 곧 죽어도 30평대 아파트 전세를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오빠, 아무리 아파트가 좋아도 너무 무리는 말자. 우리 아직 신혼인데 그렇게 큰 평수도 필요 없잖아. 뭘 모르는 소리지. 집은 클수록 좋아. 지금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도 막상 보증금으로 묶여있으면 그거 다 우리 돈인데 잘했다 싶을걸? 내가 회사 근처에 아파트 봐둔 것도 있고. 그렇게 남편은 이미 자기가 다 알아봤다며 무조건 아파트에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믿었던 전세자금 대출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애매한 5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500도 아니고 5천이면 포기해야 하지 않냐고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우선 양가의 집에 갚는 조건으로 부탁을 드려보자고 저를 설득했어요. 아무래도 이미 봐둔 그 아파트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그만큼 컸던 거였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주택담보대출금을 갖고 있던 친정은 그 정도의 여유는 없다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 역시 시누이의 눈치를 보며 무리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가지고 있는 돈이 시누이의 결혼자금이었던 모양이었어요. 저희 시누는 남편과 3살 차이로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이 남자 저 남자 재느라 변변한 연애도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었는데 시집은 가고 싶은지 그 돈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되자 남편은 최후의 결정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필요한 잔금을 해결하자더군요. 저는 그 정도로 무리를 해야 하나 싶어서 망설였는데 이번에는 남편은 없어지는 돈 아니고 보증금으로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 저금한다 생각하자고 했는데요. 그 다음 말이 좀 그랬어요. 나는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좀 그러니까 신용대출은 당신이 받아. 나는 전세자금 대출, 자기는 신용대출. 서로 잘 상환해서 나중엔 진짜 우리 집 사자. 오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막말로 전세잖아. 우리 집도 아닌데 꼭 이렇게 해야 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 마음에 드는 집 구하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리고 남들이 신혼집 어디에 구했냐고 물어볼 텐데 이 정도는 돼야 말이나 꺼낼 수 있지. 가만 보면 자기는 하나만 할지 둘은 몰라. 그러니까 이젠 이 오빠만 믿어. 내가 우리 각시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줄 테니까. 저는 너무나 확신을 가진 남편의 태도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였던 신혼집을 해결하고 저희는 곧 결혼식을 올렸는데 남부럽지 않게 해준다더니 지금 생각하면 그 인간은 남보다도 못한,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았을 사람이었네요. 그렇게 결혼을 한 저와 남편은 생각하지 못한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됐었어요. 그 후로도 결혼 6년 만에 아이 셋을 낳게 됐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금술이 좋냐고 저를 놀리기도 했지만 남편은 육아며 집안일에는 도통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 고생은 저 혼자만 해야 했죠. 아무튼 저는 그때까지도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돌봐야 할 아이가 셋이나 있다 보니 뭔가 마음이 모두 지쳐버렸어요. 남편은 언제나 자기가 더 힘들다며 갖은 유세를 떨었고 남편이 하는 일의 특성상 업무의 연장이라며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일도 많았어요. 쉬는 날에는 정작 우리 집보다 시댁에 가서 자기 식구들을 살피기 바빴어요. 그러니 저는 당연히 불만이 쌓여갔죠. 저 딴에는 화내지 않으려 서운하다는 듯 말이라도 꺼내면 남편은 늘 비슷한 대답을 했어요. 엄마네 집은 남자가 없잖아. 전구라도 나갔으면 갈아줘야 하고 힘쓸 일 있으면 내가 해야 하는데 자기가 좀 이해해라. 나도 힘들어. 고만고만한 애들이 셋이야. 평일에는 바쁘다고 애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잖아. 그럼 쉬는 날은 애들이랑 좀 놀아주면 안 돼? 나는 솔직히 애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잘 몰라. 남들 애들도 다 엄마들이 알아서 키운다고 하던데 자기는 좀 유별나다. 뭐? 유별나다고? 무슨 말을 그렇게 생각 없이 해. 연애할 때는 그렇게 비율을 잘 맞추더니 결혼하니까 완전 딴 사람이 됐네. 몰라. 어머님 댁에 갈 거면 애들 다 데리고 가. 할머니랑 고모가 당신 대신 우리 애 봐주면 되겠네. 야, 유진이는 그렇다 쳐도 우리 엄마 나이가 몇인데. 저희 남편은요, 그렇게 안 봤는데 생긴 것과 다르게 효자였어요. 그러니 결혼 후에는 무슨 걱정이 많은지 자기 집 일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시댁으로 갔고 저와 저희 애들은 점점 그 안에서 소외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결혼한 지 10년이 되던 해 드디어 아파트 청약 넣은 것이 당첨됐어요. 그때까지 저희는 전세로 얻은 신혼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매번 재계약 때마다 보증금을 올려줘야 해서 제가 일도 그만 못 두고 갖은 고생을 다 했는데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거였죠. 비록 입주까지 몇 년은 걸리겠지만 당첨된 아파트가 워낙에 대단지 규모였고
더블 역세권 앞이라 아직은 소문이지만 일명 로또 아파트라는 말까지 돌던 곳이라 당첨된 사실을 안 순간 저 혼자 얼마나 만세를 불렀는지 몰라요. 물론 집을 돈으로 보면 안 되고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만한 안전한 재산은 없으니까 마치 진짜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하루 종일 우리 가족이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 그림만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남편에게 알렸는데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 역시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잘 됐다며 좋아했고 빨리 시어머니한테도 이 사실을 알리자고 했는데요. 저는 당연히 이 소식을 들으시면 시어머니도 저희 부부처럼 기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전화를 끊고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고 시어머니는 너무 잘 됐다며 이따 저녁에 퇴근하고 당신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 소리가 축하의 의미로 저녁상이라도 차려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 종일 신이 나서 퇴근도 일찍 하고 시댁에 가는 길에 어린이집에 들러 아이들을 픽업하고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편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뜻 없이 남편에게 짧은 투정을 부렸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잘못 낀 단추처럼 뭔가 맞지 않았어요. 당신 일찍 왔네. 퇴근 일찍 하는 줄 알았으면 애들 좀 데려오지. 아, 미안. 생각 못했네. 얘, 원래 애들은 엄마가 챙기는 거지. 회사 다니느라 힘든 사람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어머니, 저도 회사 다녀요. 그리고 이인은 차 끌고 다니잖아요. 저는 애들 데리고 여기 오려면 버스도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데. 새언니, 그냥 택시 타지. 애 셋을 데리고 버스를 탔어요? 가만 보면 안 그러게 생겼는데 새언니도 궁상이에요. 아가씨도 시집 가봐요.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돈이 택시비예요. 하긴 그렇게 돈돈거리니까 청약도 당첨됐겠지. 언니, 그 아파트 진짜 로또 아파트라면서요? 제가 오빠 말 듣고 찾아봤는데 분양권만 팔아도 10억이라던데? 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안 팔고 애들 다 키울 때까지 거기서 살 거고요. 청약도 아무래도 애들 때문에 된 것 같은데 첫째 초등학교 가기 전에 당첨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그때까지는 신우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원래 저희 신우가 말을 못 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처음엔 은근 스트레스였는데 천성이 그렇게 생겨먹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참지 않고 할 말 다 하니 그냥 넘길 수 있게 됐었죠. 하지만 의외의 복병은 남편이었어요. 앞서 말했듯 저희 남편은 자기가 시아버지 대신이라고 생각하는지 저희 친정보다 당연하게 시댁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가끔은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었는데 그날도 딱 그런 날이었어요. 예, 내가 니들한테 부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애미야, 네가 당첨됐다는 그 아파트 말이다. 그거 네 신우한테 줄 수 없겠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청약이라는 게 확률이잖아. 그 아파트 계약금은 내가 주마. 중도금이며 잔금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그냥 유진이한테 양도만 해다오. 어머니, 그건 안 되죠. 저도 오매불만 기다렸던 당첨인데 저희 만기 때마다 보증금 올려주느라 고생하는 거 아시면서. 그래도 그 주인이 나가라고는 안 하잖아. 게다가 지금 사는 곳에서 니들 회사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고 애들도 동네에 친구들이 다 있는데 뭐하러 동네까지 바꿔가며 이사를 가니? 그 아파트 자리면 우리 유진이 다니는 회사랑 거리도 가깝고 그리고 이번에 유진이 만나는 남자가 잘 나가는 회계사인데 그쪽에서 아파트만 해오면 식 올려도 좋을 것 같다고 한다더라. 얘도 시집 가야지. 아니 그래도 그렇죠. 아가씨 시집 가야 한다고 저더러 당첨된 아파트를 그냥 내놓으라고요? 자기야, 유진이 이번에 만나는 남자 진짜 잘 나간대. 우리 유진이 시집만 가면 이것저것 처남이 챙겨주겠지. 그리고 청약은 다음에 하면 되잖아.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해? 우리 엄마도 이젠 좀 편하게 살아야지.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래서 정말로 아파트를 아가씨 주자고? 우리는 10년째 전세 사는데? 아니 까짓 거 그냥 사자. 그냥 사자고? 지금 청약 아니고서 아파트를 살 수나 있을 것 같아?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래? 아우 시끄러워. 너 내가 여자 목소리가 크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냐 안 했냐? 그냥 마음보만 착하게 먹으면 될 것을? 가족끼리 서로 좋게 하면 좀 좋니? 어머니, 그럼 거꾸로 아가씨가 당첨된 아파트를 제가 달라고 하면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이건 말이 부탁이지. 내놓으라고 협박하시는 건데 제가 예 하고 드릴 줄 아셨어요? 이거 하는 소리 좀 보게. 너 아파트 당첨됐다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거니? 나 네 CM이야. 그리고 어차피 그 아파트 중도금도 내 아들이 낼 텐데 어때서 그래? 꿈 깨세요. 저 그 아파트 들어가서 애들이랑 살 거예요. 지 분수도 모르고 욕심 부리는 것 좀 봐라. 그 아파트가 너랑 어울리기는 할 것 같으냐? 우리 유진이처럼 회계사 사모님이나 어울리지? 저는 더 이상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건 말건 그 자리에서 애들을 챙겨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는데 이런 저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뒤늦게 쫓아온 남편은 되레 지가 더 화가 나서는 애들 보는 앞인데도 저에게 뭐라고 하기 시작했고 세상에서 가장 축하받고 행복하고 싶었던 날 저는 서러움에 몰래 눈물을 훔쳐야 했어요. 아니 언제는 욕심 없다고 무리하지 말자고 하더니 사람이 변한 거야 뭐야? 내가 그때처럼 분수에 안 맞게 대출받아가면서 이사하자는 게 아니잖아.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청약 당첨됐는데 남한테 양도할 수 있는지. 남? 너는 내 동생이 남이야? 자기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여동생이라고 나까지 끔찍하게 생각하라는 법 있어? 솔직히 나는 내 동생이 달라고 해도 못 줘. 사람들이 무슨 결혼을 장사라고 생각하나? 왜? 아가씨가 그 회계사 남자랑 결혼하면 어머님이랑 당신한테 뭐 떨어질 것 같아 그래? 야, 너는 같은 말도 참 재수없게 한다. 가족끼리 돕고 돕는 거지. 상부상조. 그리고 우리 유진이 시집 잘 가서 우리 엄마도 우리도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음 좋은 거 아니야? 그 집에서 아파트만 해오면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다고 했대. 됐어. 그렇게 능력 있는 회계사인데 왜 아파트를 아가씨한테 해오라고 그래? 지가 사지. 아무튼 난 절대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 좋아, 알았어. 그럼 그 아파트 중도금은 네가 알아서 내. 잔금도 네가 알아서 내고. 그렇게 용케 버틸 수 있으면 나중에 네 새끼들 데리고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 내 동생은 평생 다 늙어도 시집 한 번 못 가고 처녀 귀신으로 살라고 하고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됐지? 이제 속이 시원하냐? 개소리도 참 정성스럽게 한다. 알았어. 나는 그 아파트 가서 우리 애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당신은 그럼 이 집 보증금 올려주면서 내가 받은 대출금 대신 갚아. 마음 같아서는 그 돈도 달라고 하고 싶은데 나중에 보증금 뺄 때 이미 다 갚은 돈은 내가 가져갈 테니 그런 줄 알고. 뭐? 나더러 그 대출금을 대신 갚으라고? 아니, 이 집에서 내가 혼자 살았어? 그럼 당첨된 아파트는 나 혼자가? 애들은 나 혼자 나왔어?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지만 뒤돌아보면 남편은 생긴 것과 참 다르게 여우였어요. 당연히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액수는 좀 커도 싼데 신용대출은 상환기간도 짧고 금리도 높아서 저는 그거 갚느라 변변한 적금도 못 넣었는데 이때까지는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냐 생각했지만 남편이 치사하게 나오니 저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좁힐 수 없는 평행선을 달렸고 그 뒤에도 남편은 계속 자기 동생에게 분양권을 넘겨주라고 저를 달래기도 하고 성질을 부리기도 했는데 제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자 저와는 한 방에서 잠도 자기 싫다며 막내들이 쓰는 방에 들어가 애들을 내쫓고 그 방을 지방처럼 쓰기 시작했어요. 참 어이가 없는 일이었죠. 아니, 자기 동생은 그렇게 아끼면서 지 자식들한테 방이나 뺐고 저는 남편의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에 큰 실망을 했고 이번만큼은 나도 물러날 수 없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저는 보증금 올려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화가 와서 좀 의아했는데 막상 전화를 받고 내용을 듣는데 정말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치솟았네요. 애기 엄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전화했어요. 우리 바깥 양반이 그러는데 그 집 남편이 재계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을 빼겠다고 보증금을 달라고 했다더라. 혹시 이사가? 네? 아니요. 뭘 잘못하신 건 아니세요? 정말 저희 남편이 그랬다고요? 그렇다니까. 이사 계획이 있었으면 분명 재계약하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이러면 우리도 곤란하거든. 그래서 내가 애기 엄마한테 확인하는 거야. 아니에요. 저희 이번에 청약 당첨돼서 그 집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사 계획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제부터 제 전화는 받지 않기로 작정했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고 퇴근 후 아이들을 다 재우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자정이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어요.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왜 당신 멋대로 주인 집에 보증금을 달라고 해? 이 집 빼면 당장 우리는 어디가 있으라고? 그럼 어떡해? 유진이 시집 못 간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이 집 빼서 어디 다른 아파트라도 사줘야 할 거 아니야. 우리는 뭐 당신 노래하는 그 아파트 다 지을 때까지 우리 엄마 집에 있어야지 뭐. 진짜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다. 시집가는 아가씨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해? 아가씨도 그래. 자기가 능력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무슨 오빠가 살던 집까지 팔라고 그래? 어차피 이 집 얻을 때 당신 싫다고 했잖아. 전세 명의도 내 명의이고 전세자금 대출도 내 명의인데 이 집에서 살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리고 나더러 당신 대출금까지 대신 갚으라며. 나라고 뭐 좋아서 이러냐? 그냥 분양권만 넘기면 잘 해결될 일을 네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잖아. 분양권 나한테 맡겨놨니? 그렇게 아파트가 필요했으면 아가씨야말로 청약 안 넣고 뭐 했어? 아니, 자기네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죄다 달라붙어서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 뭐라고? 너 표현이 좀 그렇다. 우리 엄마 말대로 꼴랑 청약 좀 당첨됐다고 우리 가족이 우습게 보이냐? 저는 더는 이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그 길로 입을 닫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집구석에만 오면 짜증이 난다며 자기는 당분간 어머니 집에 가서 있겠다고 했고 저는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했네요. 이혼? 웃기고 있네. 내가 너 그 분양권 내놓을 때까지 이혼 도장 절대 안 찍어줄 거야. 이 집 대출금도 안 낼 거니까 혼자 애들이랑 쫓겨나든지 알아서 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짐을 싸서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저는 무슨 홧김에 한 말이었지만 남편이 저렇게 나오자 정말로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고 한 보름 정도가 지나자 시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지 않나며 저에게 애들은 친정에 맡겨두고 시댁으로 넘어와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요. 제가 시댁에 도착해 들어가니 시누이가 저를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훑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새언니 왔어요? 아가씨, 말이 좀 불쾌하네요. 제가 분양권 못 준다고 하니까 이러나 본데 스스로 한심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뭐래? 와, 청약 당첨되더니 사람이 아주 변했네 변했어. 시끄러워. 얼른 다 들어와서 앉아. 이게 지금 무슨 난리야. 그리고 민주애미 너, 내가 참다 말하는 건데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어떻게 지서방을 여지껏 찾지도 않니? 지금 며칠이 지났는지 알아? 자기가 나갔는데 저더러 그런 남편을 찾으라고요? 제가 왜요? 저도 그동안 다른 말 못해도 이 사람한테 서운한 거 많았어요. 애 셋 저 혼자 키우다시피 하는데 이런 일까지 만드는 사람 저라고 좋겠어요? 그러게 네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 말 나온 김에 어디 한 번 더 물어보자. 너 정말로 당첨된 그 아파트 들어가 살 작정이야? 네, 들어가 살려고 청약 신청한 거죠. 저희라고 언제까지 남의 집에서 살아요? 저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아파트 절대 아가씨한테 양도 못해요.
그래? 그럼 이참에 너랑 나 영 끊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나는 그냥 내 딸이랑 늙어 죽을라니까. 너는 네 남편 데리고 가.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 발도 붙이지 말아라. 엄마, 무슨 말이 그래? 나더러 지금 집에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어떡해? 매번 이런 불쾌한 일을 겪으라고? 나는 이제부터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다고 생각할 거야. 유진아, 너 결혼하지 말고 평생 엄마랑 살자. 싫어. 왜 엄마 맘대로 결정해? 아파트 분양권 뺏어서 준다며. 나 꼭 현준 씨랑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정말 웃기지도 않네요. 무슨 강도야 뭐야. 어머니, 그냥 아드님도 어머니 데리고 사세요. 저 그냥 이혼하겠습니다. 저 사실 여기 오는 것도 싫었어요. 분명 무슨 말씀하실지 뻔히 아는데 그래도 어른이 오라고 하시는 거라 왔더니 역시나였네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 빼서 당신이랑 나 재산 분할하고 당신은 당신 소원대로 여기서 살아. 대신 이제부터는 애들 양육비는 꼬박꼬박 줘야 할 거야. 웃기고 있네. 내가 왜? 이기적인 너한테는 한 푼도 아까워. 그래? 그럼 소송하자. 나 자신 있거든. 그동안 하도 어이없는 일 많이 당해서 증거가 너무 많아. 네가 뭐가 억울한 일이 많아? 그리고 증거? 어머니, 저 결혼생활 10년 동안 어머님이 친절하게 주신 문자들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 일은 모른다고 설마 했는데 그걸 이렇게 쓰게 생겼네요. 걸핏하면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종부리도 부려먹고 여자는 어쩌고 며느리는 어쩌고 하면서 저한테 설교만 하셨잖아요. 그리고 명절이면 저만 일 시키고 아가씨는 시집가면 평생 해야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까지 저 전부 다 기록해놨어요. 아, 그리고 작년에 저희 친정엄마 아프셔서 좀 가보려고 했을 때 전화하셔서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 허락도 안 떨어졌는데 친정에 가냐고 못 가게 하신 것도 다 녹음해놨네요. 어디 더 말씀드려 볼까요? 터진 입이라고 하는 말 좀 봐. 그건 다 다른 집 며느리들도 하는 거야. 혼자 유난은? 그러니까 제대로 법 앞에서 심판 받자고요. 제가 유난인지 이 집 사람들이 비정상인지 공평하게 심판받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시댁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러자 어이없게도 남편이 짐가방을 들고 나와 차를 끌고 저를 앞질러 갔는데 집에 도착하자 이 치사한 남자는 그새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거 있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유치하고 한심할 수가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바로 어제 일처럼 너무 화가 나네요. 그리고 저는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하고 바로 열쇠집 사람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갔고 그러자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는 남편은 거실에서 놀라 저를 쳐다보는데 어찌나 밉상이던지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서 결혼을 고민하던 그때로 돌리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겐 그런 초능력은 없으니 한시라도 이곳에서 빠져나가고 싶었고 저는 제 짐과 아이들 짐을 챙겨 친정에 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얼씨구나 할 줄 알았던 이 남자가 저를 붙들었어요. 처갓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하려고? 왜? 이제야 겁나? 나는 있는 그대로만 말할 거야. 당신하고 이혼할 판인데 내가 숨길 게 뭐가 있어? 그럼 가서 우리 집에서 당첨된 분양권 달라고 했다고 말하려고? 그래, 그것 때문에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건데 무슨 다른 말을 해? 그럼 이렇게 합의하자. 당신은 이혼이 하고 싶고 우리 가족은 당신이 당첨된 아파트가 필요하니까 다른 건 당신이 다 갖고 그 분양권만 나한테 넘겨줘. 이 집은 빼는 대로 보증금 다 당신한테 보내줄게. 어차피 그 당첨된 아파트 계약금 말고 들어간 것도 없잖아. 나도 없이 중도금이랑 잔금 해결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아가씨 하는 말 못 들었어? 분양권만 팔아도 그게 얼만데. 그리고 애들 양육비는 당신이 애들 맡을 거야? 그리고 당신 식구들 딴소리 잘하잖아. 나는 그냥 깔끔하게 소송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소송해봤자 길기만 길어지고 서로 상처만 남을 텐데 애들 생각은 안 해? 웃긴다 정말. 당신이 언제부터 애들을 그렇게 생각했어? 당신이야말로 다 까발려지면 불리하다는 걸 아니까 이러는 거잖아. 어차피 원하는 건 이혼 아니야. 막말로 내가 도박을 했어. 바람을 폈어.
나도 승률 좋은 변호사 선임해서 끝까지 버티면 어쩔 건데 내가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 이혼은 안 하고 싶다고 막 호소하면? 저는 순간 남편의 말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인간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고 이혼 소송에 실패하면 다시 저를 들들 볶을 것이 자명했기에 고민 끝에 아파트 분양권만 제가 갖고 매달 아이들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남편은 분양권만은 포기할 수 없다며 그런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버텼는데요. 저도 에라 모르겠다 하며 그냥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세게 나가자 그제야 남편은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 주 저와 남편은 법원을 함께 가기 위해 날을 잡았어요. 그렇게 함께 법원에 가기로 한 날, 저는 그날 휴가를 냈는데 남편은 회사에만 잠깐 다녀와서 오후에 가자고 하더니 오후 4시가 넘어도 깜깜 무소식이었어요. 그러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전화의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남편이 차 사고가 나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뛰어갔고 남편은 장장 10시간의 긴 수술 끝에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출혈이 너무 많아서 깨어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소리에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는 저를 붙들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라는 말과 함께 오열하셨고 시누이 역시 병원 바닥을 기어다니며 오빠 오빠 하며 우는데 왜 하필 이런 타이밍에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이럴 거면 차라리 청약이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렇게 뜬 눈으로 꼬박 날을 이틀을 보내니 다행히도 남편의 의식이 돌아와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남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게 됐고 남편은 심한 절망감에 빠져 저를 원망하듯 이젠 절대 이혼은 못 해줄 것 같다며 태도를 바꾸는데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그 보상금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시누이한테 넘기라고 했는데 경황이 없기도 했지만 이 순간까지도 그렇게 분양권을 못 빼앗아 안달이라니 도의적인 마음도 사라졌어요. 그러다 우연히 듣게 된 남편을 포함한 그쪽 사람들의 대화에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내 분노의 두 팔이 부들부들 떨렸을 정도였어요. 글쎄 남편과 시어머니는 처음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을 빼서 시누이 사줄 아파트 계약금으로 넣고 부족한 돈은 남편이 담보대출과 신용대출까지 추가로 받아 해결할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사고로 일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그 계획은 쓸모 없어졌다며 이제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저라고 몰면서 어떻게든 제가 가진 아파트 분양권을 뺏어내자고 입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딸과 동생을 좋은 곳에 시집 보내고 싶어도 그렇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악랄할 수 있죠? 게다가 순수하게 시누이를 위하는 마음도 아니었으니 정말 저 사람들의 욕심에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리고 남편은 더 얄밉게 저 보란듯이 재활치료도 받지 않고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났다며 지질이 궁상을 떨었는데 제가 생각처럼 동요하지 않자 남편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퇴원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어차피 입원하는 동안 할 수 있는 치료는 재활치료가 전부였기에 병원에서는 퇴원을 원하면 해도 된다고 했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하루 종일 술만 마시며 저에 대한 원망만 쏟아냈는데 그런 와중에 부동산에서 어떻게 알고 시세보다 더 높게 쳐주겠다며 분양권을 팔라며 전화가 왔는데요. 순간 조금 흔들렸어요. 이미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확고했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도 사는 내내 좋지 않은 남편과 시댁에 대한 기억이 날 것 같아 찝찝하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역시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시세를 알아보고 다니셨는지 애가 타서 저를 찾아오셨죠. 딱 봐도 분양권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가 넘겨주지 않을 것 같아 초조하신 모습이었어요. 너 어차피 이대로는 그 아파트 못 들어가. 아직 네 분수를 모르겠어? 내 아들 저렇게 만들어 놓고 네가 무슨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야. 넌 평생 내 아들 뒤치다꺼리나 하고 살아. 제가 왜 어머니 아들 뒤치다꺼리나 하고 살아야 해요? 막말로 제가 사고 낸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아파트 제가 못 들어가고 분양권 파는 한이 있어도 아가씨한테는 절대 안 줄 거니까 꿈 깨세요. 뭐야? 천하의 못된 년 같으니라고. 내 아들이 저렇게 된 거에 네 잘못이 없다. 누가 그러던. 법이요. 저 여태 지금까지 버텼던 건 이혼 소송 준비하느라 그런 거였어요. 저 이미 집주인한테 사정 말해서 이 집도 내놨고 소송 준비도 끝났어요. 이만하면 도의적인 책임도 다 진 것 같고 변호사님 말대로면 제가 받을 위자료가 만만치 않던데 각오 단단히 하세요. 뭐라고? 이런 천하의 죽일년? 너 지금 내 아들 저렇게 만들고 너 혼자 살려고 이혼 준비를 해? 너야말로 꿈 깨. 우리가 널 이대로 놔줄 것 같아? 그래요. 그럼 어머님도 소송하세요. 어차피 이렇게 싸워봤자 절대 안 끝나요. 참고로 저희 집엔 곳곳에 CCTV도 있어요. 저 사람이 걸핏하면 술 먹고 소리치고 근처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는데 벌써 찍힌 증거만 한가득이에요. 애들도 아빠가 무서워서 여기가 집인데도 집이 싫대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애들도 아빠가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어머님이 이렇게 저한테 협박하는 것도 다 찍히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네요.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CCTV부터 찾아다녔어요. 증거될 만한 건 다 당신이 부셔버리겠다고 하는데 결국 찾지 못하고 냅다 주랭랑을 치셨어요.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심한 사람들이죠. 그 후 저는 정말로 소송을 통해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변호사님 말대로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당첨된 아파트도 남편의 기여도가 전혀 없었기에 온전히 제 것이 맞다는 판결을 받게 됐는데요. 아울러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각각 위자료 5천만 원과 3천만 원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나마 소송 결과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저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소송이 끝나고 제가 살던 전세 보증금까지 정리하니 그제야 시어머니는 위자료도 위자료고 본인이 남편의 수발을 들게 되어 힘들었는지 분양권 달라는 소리 하지 않을 테니 제발 예전처럼 살자고 사정사정 하는 거 있죠. 제가 미쳤나요? 어떻게 나온 지옥인데. 저는 저를 붙들고 애걸복걸하는 시어머니에게 됐다고 위자료나 빨리 지급하시라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제야 제가 아쉬운 남편 또한 매일 전화로 잘못했다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애원을 하는데 한번 마음이 떠나니 그것도 듣기 싫어서 핸드폰 번호까지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러자 세상 그렇게 평화로울 수 없더군요. 아이들도 아빠가 없어 이젠 안심이라고까지 하니 제가 다 씁쓸했네요. 그리고요, 아가씨의 결혼은 제가 이혼 소송을 하는 동안 진작에 물 건너 갔어요.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 회계사라는 남자도 지 직업 팔아 집이며 차, 그리고 기타 등등 더 많이 해오는 여자만 밝혔는데 쥐뿔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던 시누이는 경쟁조차 되지 않았던 거였죠. 처음부터 분에 넘치는 욕심을 가졌던 건 시누이였어요. 그럴 거였으면서 이 사달을 만들다니. 오히려 남편을 저렇게 만든 죄책감은 제가 아니라 시누이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네요. 그리고 그쪽 집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들어갔어요. 시집간 딸이 애 셋을 데리고 이혼해서 돌아온 것이 너무 죄송하긴 했는데 제가 겪은 일들을 모두 아신 친정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당신들이 품어주고 싶다며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당첨된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역시 그 아파트에 안 좋은 기억이 많다 보니 들어가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을 도와준 친정 부모님이 이제 와서 팔기는 너무 아까우니 살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 세를 주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그럴까 합니다. 앞으로도 시세 차익이 더 날 것 같다고 하니 아이들을 위해 살진 않더라도 가지고 있으려고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집도 집이고 저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저는 또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지난 10년의 억울했던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는 행복도 찾아오겠죠. 부디 그 행복한 날이 하루라도 빨리 찾아오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